안녕하세요. 사기원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2020년 1회 기출문제 경향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운로드, 즉 해당되는 문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풀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보통은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료로 듣는 분들은 해당되는 사이트 옆에 압축하는 파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 설명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정도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풀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면 짬짬이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조사 카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 네이버 .com 그다음에 스탯클럽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본 강의 유료 동영상을 수강하신 분들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첨부 파일로 압축해서 파일이 제공되고 있으실 테니까 그 내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치시게 되면 여기서 카페가 나타나실 겁니다. 통합적인 부분에서 여기 아예 카페라고 칠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나타나실 것 같고요. 얘를 선택합니다. 클릭하실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별도의 카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네이버 카페라서 제가 한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페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보통 이 다운로드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급 시험 문제, 다시 2급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기, 그 다음에 필답, 기출문제, 작업 기출문제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 기출문제를 보시고요. 여기서 2020년 1회 해당되는 문제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문제하고 압축 파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문제하고 풀이, 근데 이거는 언제든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하다 보면 조금 자잘한 오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개선이 될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반드시 푸신 상황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압축을 푸신 상황에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압축을 푸시게 되면 총 세 가지가 나타나실 건데, 폴더 하나, 요거 하나랑요, 파일, 요 제공용 풀이, 이 내용이 제공이 되실 겁니다. PDF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실습용 데이터입니다. 실습용 데이터신데 크게 해당되는 텍스트가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의하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PS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풀이하실 때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SPSS로 따로 이렇게 저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여러분 답하고 비교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자기의 본인 결과하고 다를 경우 반드시 확인 작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틀린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이거는 아마 조금씩 제가 지금 현재 한 번만 테스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다시 신규 데이터로 풀이 과정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텍스트로만 제공이 됩니다. 다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 있는 텍스트로만 제공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이 두 가지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SPSS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얘가 제대로 불러드리지 한글이 포함될 경우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코딩을 반드시 한번 바꿔야 된다는 것을 관련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은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뒷부분 우선은 여기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 있도록 보기의 확장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게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해당되는 실습용 파일 하나만 제공됩니다. 실습용 파일 텍스트 하나만 제공되고요. 엑셀이나 해당되는 윈도우 계산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SS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SPSS 사용하시고 메모장인 경우에는 추후에 인코딩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얘를 안시, 인코딩을 안시로 바꿔서 불러드려야지만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상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제공용 폴더하고 프리 폴더가 있으신데,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만약 인코딩에 잘 모르시면 안시만 여셔도 됩니다. 안시로만 오픈을 하셔도 큰 무리 없이 불러드리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공용하고 프리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해당되는 우선 인쇄용지로 나오실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답안지에 반드시 해당하는 문제에 답안지를 풀이를 하시고 여기 빈칸에다 답안지를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시는 형태고 이 답안지 자체를 그냥 제출합니다. 그리고 SPSS 결과치를 저장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제 여기에 부분에서만 빈 공란에 답안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한 부분이 뭐 다양한 몇 문제가 나오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유형을 보시게 되면 문제는 보통 큰 카테고리는 6개, 7개 정도 나오실 것 같고요.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위에 1,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1, 그 다음에 기무가서 쓰시오, 해결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까지 보시면 상당히 조금 많은 것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전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집값 질량하는 게 다 전처리입니다. 오류값 잡아내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차 분석, 그 다음에 평균 차이 검정에서 대응 표본 아니면 독립 표본 하나, 그 다음에 분산 분석 하나, 상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으로 8가지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앞에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X가 되어 있거나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답안지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지 자체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많이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무 많은 출제가 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요 형태를 보고 답안 형태를 조금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진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자, 해당 회차 출제 경향인 경우에는 불려오기가 오류가 나타날 경우, 즉 한글이 포함될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파이브 나라고 케이스 선택, 그 다음에 평균 분석, 그 다음에 변수 계산과 범주화를 만드는 방법, 자동 코딩 변경,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이걸 해결하는 방법, 독립 표본 T 검정, 이런 배치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순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신 분들면 무료로 보신 분들에게는 그냥 답안 정도만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오랜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캐춘랩이나 데이터 스퀘어처럼 해당되는 캠퍼스처럼 유료 수강생 하신 분들에게는 SPSS 상세 프리로 보실 수 있고, 유료 수강생이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관련한 유료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유형은 문제 유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 제가 완전히 100% 동일하진 않고요. 해당되는 문제 유형 정도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만든 자료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밸류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조사와 2차 자료를 수집해서 국내 사업체 조사 결과를 실시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은
통계청의 기준으로 산업 대분류, 산업 분류 코드를 아시잖아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산업 대분류에 대해서 중분류, 그다음에 행정 시도별로 사업체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코딩 가이드하고 입력 상태를 보시면서 분석을 실시하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착하게 변인과 변인, 즉 변수와 변수를 말하죠. 컬럼과 컬럼, 분석하고자 하는 컬럼과 컬럼, 해당되는 변수와 변수를 구분자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무응답인 경우에는 아예 친절하게 결집값은 9로 되어 있는데 9, 4개, 6, 10개네요. 9, 10개로 입력되어 있다. 이를 결측치로 처리해라. 이걸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라는 뜻이죠. 얘를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그냥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자가 탭이 있고 맨 처음에 변수명이 있었다는 부분 한번 보고 갑니다. 해당하는 변수명을 보시게 되면 요게 조금 편집을 조금씩 하고 할게요. 요게 왼쪽 정렬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코드북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 해당되는 변수명하고 변수의 설명, 그 다음에 컬럼, 이게 문자의 수죠? 문자의 수. 그 다음에 단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결집값이 있는지 없는지, 결집값의 범위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해당되는 변수명이 이렇게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Q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Q로 많이 실시를 했고요. 4번이 없는 이유는 제가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 하다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연속적으로 쭉 증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이게 반드시 1, 2, 3, 4, 5, 6, 7, 8, 9, 10처럼 반드시 연속적으로 증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수명 자체는. 하지만 일정한 카테고리 형태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뒷부분까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변수명은 이걸로 작성하셔야 돼요. 한글로 변수 설명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 설명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감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분류 같은 경우는 17개 분류, 그 다음에 산업 중분류 같은 거는 59개 분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드민, 일단 행정시와 도는 17개 분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 연도는 2018, 2019, 20, 그 다음에 개수 명수 10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료 입력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간 해당되는 이거는 한글로 포함이 되어 있군요. 한글로 변수 대분류와 중분류.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가 돼야 됩니다. 다시요. 원칙은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 하위가 돼야 됩니다. 그 반드시 해당되는 하위로 소속이 돼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분류의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분류에 해당되는 순서도 없고 거기에 하위 분류도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원칙은 제공이 돼야 되죠. 해당되는 산업 분류, 대분류 안에 중분류가 돼야 되고 중분류 안에 세분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고기가 대분류가 되는 거고요. 고기 안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에 뭐 삼겹살, 뭐 목살 이렇게 또 하위로 또 나눠주는 거는 소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차근차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코드북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제공되는 것은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체 조사를 활용해서 다음 기준을 참고로 하여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우선 총 사업체 수는 여기서는 한 개의 사업체당 평균이라는 것은 총 사업체 수를 해당 변수의 합계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총 사업체 수를 해당 변수의 합계로 나눠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나오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는 시간만 가요. 지금 현재는 살펴보는 시간만 가다 보고요. 문제 푸는 것은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업체 수를 구하고 해당되는 종업원수에 대한 데이터도 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18, 2019, 2020년에 각각의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총 사업체 수의 개수를 구하고 요게 총합이 되게 돼요. 요게 또 총합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한 개 사업체당 종업원 수의 평균이니까요.
총 사업체 수를 종업원 합계로 나눠서 2018, 2019, 2020년 그 다음 해당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산업 대분류 기준의 제조업으로만 한정한다. 다시요. 산업 대분류의 제조업에서 분류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문제 1번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2번인 경우에는, 다시 문제 2번인 경우는 초기화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조업에 한정된다는 뜻이가 제조업 분석에 한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중분류의 전자부품과 기타 장비, 이거를 합친 이 두 가지의 결과치를 합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하위 요거와 요거를 합쳐야 된다는 거, 요것만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시 이것도 원래 제조업 분야만 추출을 해서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시게 되면 다음같이 구성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에서는 제조업하고 요 두 가지를 합친 결과로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부터는 다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라는 것은 기본적인 계산식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계산식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조업 분야를 분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SPSS에서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는 어떻게 된다? 1번에 한정하여 있으므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결칙치 같은 거를 처리하신 뒤 뭐 전처리는 다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을 푸시기 전에 1번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푸시려면 2번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번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왜? 1번에 한정하여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다? 00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상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면, 다시 일괄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 결과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 결과치만 따로 뽑아다가 분석을 할 경우라면 1번에만 실행을 해야 되겠죠. 1번에만 하고 2번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푸시 때마다 다른 문제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푸시 때마다 다른 저장으로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하시다가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정걸로 다시 한번 복원을 해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덮어 씌우거나 그런 실수를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이전에 실수한 것을 다시 한번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막 덮어 씌우시다가 망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분석가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시겠죠. 중간중간에 꼭 다른 이유로 저장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은 그룹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전에 요거를 13번을 11번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13번을 11번으로 나눠서 결칙값으로 결끝작업은 이미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로 재그룹을 해야 됩니다. 코딩 변경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빈도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과 열, 여기 열이죠. 이쪽이 로우라고 합니다. 이쪽이 로우, 이쪽이 로우, 이쪽이 컬럼이 되겠죠. 이쪽이 컬럼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빈칸 정도만 해당되는 빈칸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친절하게 네모칸으로 나눠지고 있죠. 네모칸에게는 소수점 한 제짜리, 그러니까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것이고 얘는 빈칸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없이 정수인가요? 자연수인가? 아무튼 소수점 없는 자료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자료고요. 사업체 수, 건수, 횟수 같은 경우는 이산형 자료이기 때문에 소수점 자체가 수집할 때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 자체를 구하는 것은 소수점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 20.0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체 수는 원칙적으로 이산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일 경우 만약에 2.0이라고 나오면 2.0으로 답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54라면 114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게 되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0.124가 되겠죠. 0.124가 되겠죠. 얘를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다시 얘를 백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는 12.4가 나옵니다. 자, 12.4%라는 이것은 이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 자료입니다. 다시요. 백분율,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백분율이라는 것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이미 반올림이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해당되는 이 소수점 반올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반올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반올림하지 마시고 반드시 SPSS 화면상에서 반올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상에 출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면 원칙적으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12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지워야 되니까 요걸 지워야 되니까 0.124까지 44까지 나서 얘를 반올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얘를 화면상에 출력을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0.1245가 되겠네? 그럼 또 반올림해서 어떻게 된다? 또 반올림이니까 0.125가 정답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쓰시면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거에서 소수점, 여러분들 SPSS에서 소수점을 정리를 해서 주어진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답안지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얘는 교차표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의 가설, 통계적으로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과 자유도, 그다음 유효확률값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도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산일 경우, 독립표본 T검정일 경우에는 이분산일 경우는 소수점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외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결과인데 보통은 일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안으로 다음과 같처럼 결과와 이유처럼 분리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제가 답란을 풀이에서는 1안과 2안을 모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주어졌으므로 반드시 통계적 수식으로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문장으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쓰시면 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통계적 수식이라는 말이 없고 가설을 작성하시려면 수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문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반드시 통계적 수식으로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같이, 통계적 수식과 문장을 같이 쓰셔도 감점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통계적 수식으로만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설 작성하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이게 없는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은 수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문장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해당되는 수식과 문장을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게 통계적 수식이죠. 요런 것이 통계적, 여기까지가 통계적 수식. 얘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통계적 수식, 얘가 문장. 근데 통계적 수식이니까 요것만 쓰셔야 돼요. 원래 통계적 수식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네, 통계 수식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문장으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여기에 뒷부분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이미 반올림하는 경우고, 여기 같은 건 한 칸에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있는 거 그대로 점 이상 부분은
일자리 이상은 무조건 다 쭉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대한민국 17개 행정시를 기준으로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권역별로 분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얘는 권역별로 다시 한번 분리를 하는, 재분류하는 과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매출액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 범위에서 진행해라. 그럼 중부권의 범위와 남부권의 범위를 재그룹을 해야 되겠죠. 재그룹을 하셔서 얘를 독립변수로 설정을 하고, 즉 지역 권역법을 독립변수로 지정을 하고 얘를 종속변수로 생성을 하신 뒤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이니까요. 근데 통계적 수식, 그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합니다. 따라서 독립표본 T 검정인 경우에는 등분산이어도 결과치가 나오고 이분산이어도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등분산 가정 검정을 하셔서 이분산 결과치가 나오면 이분산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등분산으로 하게 되면 등분산으로 결과치를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동질성, 이 분석에 대해서 결과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 등분산이면 등분산으로, 이분산이면 이분산 결과치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치가 정답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독립표본 T 검정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유료 컨텐츠인 퀘스천 랩이나 데이터 캠퍼스의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론적으로 수강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검정 결과를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의 전반적인 값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하고 2안을 모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유형 형태를,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든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1인당 놓고 구간에 따라서, 아까 구간이었잖아요. 구간별에 따라서 차이 검정을 하게 됩니다. 차이 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앱솔루트 리졸 해당되는 내변 통계를 통해서, 얘는 유의수준 0.1이네요. 0.1 범위에서 해석을 하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산 분석 결과치를 작성하시는데, 요거는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후 분석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이분산이라고 원래는 분산 분석인 경우에는 이분산이 돼버리면 분산 분석을 실시하시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행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등분산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라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입니다. 분석 변수들의 상관 분석인데, 해당되는 표시만 해주시면, 이렇게 빈칸만 채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거네요. 높은 거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높은 거와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가장 높다 그러면 요 변수와 요 변수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피어슨 상관 계수값을 그대로 이 아래쪽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없네요. 다음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를 독립변수로 지정한다고 나왔죠. 다시 여기를 독립변수로 지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얘를 종속변수로 설정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응답한 자료만 이용하며 입력한 자료, 입력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산 분석, 얘는 회귀 분석은 크게 해당되는 모형의 적합도와 회귀 개수의 유의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 혹은 회귀 모형의 타당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회귀 모형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과거 연도에 V7인가 7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혼합돼서 잘못되게 설명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고요. 요거는 분산 분석표는 분산 분석표는 회귀 모형의 적합도 혹은 회귀 모형의 유의성, 타당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회귀 모형의 결과, 그 다음에 수정된 결정계수를 적으라고 나와 있네요. 회귀식을 작성하라는 것은 회귀 개수를 가지고, 요 표를 가지고, 요 표 아시잖아요? 표준화, 비표준화 결과치
아실 겁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를 가지고 분석 결과치를 산출하시는데, 회계식은 해당되는 변수명을 요걸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걸로 해당되는 뭐 종업원수, 자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산을 아니면 그렇게 하면 감점 요인다. 어떤 책에서는 뭐 해당되는 뭐 캐피탈, 자산, 뭐 종업원수 이렇게 쓰시는, 그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책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표준화 계수, 기무가설 채택이냐 기각이냐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게 비표준화와 표준화인데, 원래 영향력은 표준화 계수로만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 계수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요것만 딸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자, 5번인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전체 문제 6번은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하위의 5번은 1차 제조업과 기타 및 장비 제조업을 별도로 놓은 거죠. 여기는 별도로 요거 따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거 따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회계 분석을 실시해서 이런 경우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영향력이 높은 순위로 변수명을 적는 거죠. 얘는 뭐라고요? 변수명을 적는 거죠. 만약에 얘가 높았다 그러면 Q1 엠파이어 해당되는 자산,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높았던 얘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얘가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순서를 적는 거고, 얘는 1순위마다 순위가 높은 것부터 변수명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치가 해당을 하는 내용은 좀 다르죠. 근데 결과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과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해당되는 답안지를 체크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는 1차 금속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을 각각 뽑아내는 거고요. 각각 뽑아내는 거고, 위에 있는 1번에서에 나오는 요 2번인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를 합쳐야 됩니다.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번인 경우, 예입니다. 문제 1번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균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합계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합계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합계를 구하는 것은 종업원수, 자산, 매출액에 그냥 기술 통계를 통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는 않은데, 연도별을 합계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요. 연도별에 따른 합계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평균 분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산 분석하고도 비슷하죠. 분산 분석하고도 선생님 연도별로 해놓고 만들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냐, 합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평균도 그 평균이 다릅니다. 분산 분석표에 나오는 평균과 여기에 있는 평균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추후에 만약에 제가 시간이 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고요. 유료 수강생분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 수강생들은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근데 요 내용이 상당한데 실제로 어렵진 않고요. 엑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다시 한번 유료 수강생분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엑셀 형태를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무료 수강생분들에게는 요 정도로의 전반적인 추세 정도를 한번 살펴보셨고, 답안지도 아마 이렇게 다 제공이 될 겁니다. 답안지도 다 제공이 될 건데, 답안지는 조금 이게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타자가 있고 잘못 작성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번 이번에 출간된 도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 중에 일부가 오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고, 카피하다가 이걸 붙이다가 잘못 붙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내용이에요. 그냥 SPS 결과치를 그냥 참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료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통계적 가설 검정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신지를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문제 유형까지 한번 좀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일부 무료 카페 회원분들 중에 이 프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복원하는 데이터도 제가 4일 이상 작업을 한 거고, 해당 부분에 상세한 프리까지 다 해드리기는 너무 많은 분량의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해당되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출제 경향 문제 살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